자, 이제 윤석열 집무실 또 인테리어 공사로 한번 가볼까요? 뭐 끊임없이 나와. 아주 고마워 죽겠어. 일단 이 다 누리시는 이 다 누림 건설 올 2월 달부터 5월 초까지 수주액은 약 8,400만 원. 이 정도면 있잖아요. 건설이란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게 2월부터 5월 초까지면 2, 3, 4, 한 3개월 정도만 여기에 수주액이 8,400만 원이면요. 이거는 영세업체도 아니야. 우리 동네에 왜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 분만 혼자 하셔. 그래가지고 무엇부터 하냐면은 하수구부터 뚫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완전히 그 손기술 좋으신 분이야. 이분도 이것보다 더 한다니까. 근데 이 8,400만 원도 맡았던 그 업체가 첨보중학교, 포천 한탄강 사업소,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더라고요. 다 공공기관에서만 발주를 받았는데 신생 업체가 공공기관만 연달아 3곳을 받는다라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취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포천 공구상가 단지에 있는 다누림건설. 다누림건설. 건설 그러면 뭐 이제 뭐 윤석열 집무실만한 그 현대건설만한 정도의 건물이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 어디에도 있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 대통령 집무실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정도를 하려면 너무 급해가지고 윤석열 비서실에서 검색을 해. 야, 검색 리모델링 검색을 했는데 이상하게 네이버나 다음이 추천을 저 포천에 있는 걸로 해주네? 그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석열치 않죠. 경교도원 우연인데 우연일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 수주액이 3월달 3개월 넘게 8,400만 원이던 이 회사가 나라장터에 보면은 계약금이네. 계약금 6억 8,200만 원. 그래서 청사 그 양재택 3층부터 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 불투명 유리 설치 작업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한 건 아니야. 전부 다 했으면 그게 뭐 7억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최소 수십억짜리가 되지. 그러니까 3층에서 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 불투명 설치 작업을 맡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맡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기에 투입된 회사들 중에 하나를 끼워 넣기 한 의혹. 이거 모를 줄 알았지 했는데 하나를 끼워 넣기 한 의혹. 전체로 아마 보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여러 회사들이 이 리모델링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방부 이사가는 이사업체는 누굴까? 되게 궁금한 거야. 맞아. 그거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거는. 아니 이런 수의계약은 또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계약금이 6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사실은 될 수 없다고 아니,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 사람들 변명은 이게 보안이라든지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안 때문에 기술자 2명인 곳에다가 공사를 맡긴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참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석열치 않아도 경교도는 우연일 거예요. 우연일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도 웃기고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로등 관련해서 거기에 1,400개 정도 수주하는데 조국 장관님이 연관이 됐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거를 기사를 수십만 개씩 깔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사 포탈에 메인에 올라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없거든요. 그것도 가짜였었고. 네. 그렇죠. 그것도 가짜였죠. 나중에 혐의조차 없었던. 그리고 지금 그래도 또 이런 게 기사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발전을 했다. 예. 이명박 박근혜 때 같으면 초기에 이런 기사 못 나옵니다, 사실. 음. 그래도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적으로 한 단계 성숙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1년을 기대해 봅니다. 1년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그 자격 등급 가진 인원이 2명, 건축 기능사 1명, 건설 기술부에 의한 건설 기술자 1명.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능사는요 국가 기술 자격의 최하위 등급이고 기술 및 기능 직렬 5개 등급 중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유일한 등급이래요.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정도. 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야. 건설 기술자 같은 경우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단계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술 인력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초급이야. 여기 보이시죠? 초급이라고 초급. 근데 대통령실이 공사를 받네. 우연히 검색해보니까 포천에 정말 잘한다고 뭐 가지고 소문이 났어? 근데 그 소문이 나기에는 개업일이 2021년 11월인데 너무 소문이 이렇게 빨리 날 수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아프면 주사 아줌마가 막 들어가고 그런 데가 대통령실이라 우리가 모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 작은 회사가 수주를 했으면은 지금 완전히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나 청와대 입성한다, 청와대 수주했다라고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네. 일주일째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 해명이 참 재밌어요. 공사가 급해서 수의 계약했고 해당 업체는 일부 공사만 했다겠어요. 일부 공사만 했다는 말은 공사가 급하다 해서 다른 업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업체가 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업체 중에 믿을 만한 업체한테 업무를 전부 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굳이 이렇게 조그만 회사 하나를 일부만 너네는 일부만 해 7억 원어치만 해 하고 뽑았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일부만 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사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요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한데 요거는 김건희가 직접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펼쳐보고 또 다른 공사에도 관련 업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일부가 드러난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근데 여기 저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10층짜리 건물이거든. 이 중에 3층부터 8층을 이 사람들이 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 있잖아. 사무실에 가면 간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바꾸는 작업을 약 7억 가까이 했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비리 구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 포천에 가면 잘하는 집 있다더라 이겁니까? 아니면은 검색입니까? 요거는 민주당이 이거 자꾸 파야 됩니다. 물론 어저께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뭐 저 무슨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더 이슈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요 김승혜 씨 58년생입니다. 58년생. 58년생이면 올해 나이로 65세 정도 됐죠. 김승혜. 예. 근데 이 김승혜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만. 김승혜는 김영미에서 개명을 했고 최종호는 최정관에서 개명을 했다. 근데 최정관이 누구냐 하면 최은순의 남동생. 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추정하는 건데 믿지 않아요. 아유, 진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석열치 않아도 경교도 우연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최종훈이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는 것 다누린 건설에 이제 그거 보여주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최종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내이사. 이 최종훈이 최은순의 동생이다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게 어저께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양재택 쪽에서도 이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떳떳하게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또 다누림이라는 이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어제도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한 이유가 다누림이 뭐 서울시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다누림 관광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누림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다누림이라는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관련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다 보면 새날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의혹을 막 지으면 안 되고 뭐 경기도 포천에 사무실이 뭐 같은 주소다. 이것도 완전히 달랐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부터 팩트 체크 해드렸고 윤석열 김건희 가계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보여드렸었어. 김건희 가계도에 김건희 처형 형님 처남 뭐 이런 사람들은 빼고 핵심 코어가 최은순 쪽의 가계도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돼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쪽 가족들과의 인연보다는 아마 엄마 쪽 가족들 이 가계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은수는 다른 남자들과 뭐 동거했다는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도 됐었고 그랬었는데 우리 믿지 않아요.
아니, 지금도 뭐 있죠. 김충땡 씨라고 네.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 믿지 않아요. 네. 저도요. 네. 쓰잘데기 없는 걸로 귀찮음을 당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막 펼쳐져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권양숙 여사 몇 천이었죠? 20천? 20촌. 20촌. 그걸로 언론이 떠들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바로 진짜 인척이죠, 인척. 그러니까 외삼촌의 부인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때 조선일보가 보도했었는데 그 친척이라는 거 가깝다라는 사이를 입증하려고 막 그 마을에 찾아가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둘이 뭐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봐줄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그냥 그 노인네의 그런 뇌피셜을 막 기사로 씁니다. 그러면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갔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보도가 없을까요? 예, 나 댓글에 되게 빵 터지는 거 하나 봤어요. 그 김승혜하고 최종훈이 다 개명했다 그랬잖아요. 그 개명한 집은 김건희가 개명한 집이랑 같을 것이다. 예, 자기 전재산일 건데 저도요. 사실이라면 근데 이게 진짜 확실한 의혹은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회사 설립 13일 후에 회사는 설립할 수 있어요. 아크로비스타 바로 건너편 저축은행에서 1억 2천을 대출했다. 그러면 이 1억 2천은 누가 보증섰냐 같은 소리. 저축은행에서 보증 안 해준다. 이거 대출 안 해줘요. 이 정도 돈은. 굉장히 담보가 있거나 보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거.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있거나. 네.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OSB 조축은행인데 아크로비스타 진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네. 희한하죠. 이상이 그쪽에 일어나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는 이런 식이 되면은 김건희도 쉽게 이런 짓을 많이 못하고 진짜 눈치 보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는 입찰 계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을 맞추려고 난리를 칠 수도 있지만 모든 건건이 전부 다 이것도 지금 네티즌이 찾아내가지고 촉발된 기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지금 그 양재택에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것도 신세계 가사 제품으로 다 몰고 있어가지고 왜 하필 또 신세계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거든요. 신세계 밀어주기 하는 예. 거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찰이라는 공무원의 일개 공무원의 신분에 있을 때하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의 위치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무슨 뭐 잔고증명 위조를 해서 법적으로 어떤 이익을 받건 대출을 부당하게 받건 간에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이상 국민들의 계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의 행동이 제약이 되고 정말로 정치적 상징이 된다는 게 어떤 거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될 텐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 아까 권양숙 여사 20촌 얘기했잖아요. 나도 따져보면 권양숙 여사가 20촌 될 거야. 20촌을요 혈족 친척 다 계산하면요 한 100만 명 됩니다. 네. 그랬던 놈들이 잠깐만 우리 이제 저기 명란이가 낳은 알 우리 마차님한테 물어볼게요. 외삼촌이면 몇 촌이에요? 삼촌이죠. 삼촌이에요. 그냥 삼촌 관계. 이렇게 크게 칭찬을 받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1촌. 그리고 형제 간에는 2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3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친인척이에요. 근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네. 아무도 통제 못한다. 아, 이러려고 없앴구나. 이게 사실이라면요. 김승혜가 정말 외숙모가 사실이라면요. 최정관이가 외삼촌인 게 사실이라면요. 근데 이상하잖아. 뭔가 이게 그 많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 중에서 살짝 끼워놓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못 사는 포천에 사는 뭐 아무것도 잘 안 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장사도 안 된다고 힘들어 죽겠다는 그 외삼촌한테 외삼촌 여기 공사점이에요. 공사점.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라면 정말 겁나 조심스러워. 삼촌. 야 어떻게 신박하네. 왜 삼촌이 삼촌인 걸 어떻게 알았지? 자, 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윤석열 부부의 진짜 이상한 짓거리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줘봐. 이거 알긴 아는데 얘가 지금 앙드레 김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는 문 대통령 왜 막 뭐 분칠도 안 하고 막 나와서 얼굴 되게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지가 아이돌도 아니고요. 이마 라인 가린다고 이걸 콩테라 그랬지, 콩테. 공태. 콩테 바른 이거를 부부가 돌아가면서 해. 무슨 스타킹 쓴 것도 아니고. 아, 이걸 왜 하냐고. 일이나 해, 좀 일이나. 윤석열 지금 집무실 앞에 나타날 때마다 보면 얼굴이 화장하고 등장하는 거 역겨워 죽겠어, 아주. 그리고 드라이도 굉장히 시간 공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술 먹었겠다, 겨우겨우 일어났겠다, 드라이 해야 되지, 콩테 해야 되지. 적당히 좀 해. 그리고 저 콩테는 이렇게 칠해야 되는, 손으로 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거. 나는 기억해요. 여성 대통령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아주 눈에 표시가 날 정도로 화장하는 경우는 방송 출연밖에 없어요. 좀 뭐 하자는 짓이에요, 저게. 지금 아니면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화장실이야, 부끄럽게 진짜. 그 앙드레 김이야? 아니 그 윤석열이는 좀 이마가 올라가서 그렇다 진짜. 김건희 얘는 또 뭐예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아니, 말씀 주의해 주십시오. 앙드레 김님이 비록 사자이시긴 하시지만 앙드레 김님에 대한 굉장히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씨.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윤석열 씨 그냥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무식한 자가 뭐 하는지 보면 이렇게 꼼꼼해요 또. 그게 사실이라면요. 저 포천에서 정말 이렇게 좀 빌빌거리시는 분이 계셔서 자기가 하는 급한 공사에 끼워넣기 했다면 불법은 아니겠지. 대략은. 꼼꼼하면 이게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언론에 나올 리는 없죠. 꼼꼼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죠. 참, 아이고, 참네. 아우, 역겨워서 진짜 만약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뭐 공사를 안 하는데 김정숙 여사 남동생이 하는 업체라고 생각해봐봐. 사실이라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근데 어디 시골에 있는 무슨 업체 하나 경력도 사실상 일치하는 업체 하나 데려다가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의혹 제기하죠. 근데 그건 만약에 지금 의혹 제기대로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이 업체였다면 언론이 뭐라 그랬겠냐고요. 특혜 그렇죠. 온갖 난리를 지금 쳤겠지. 난리 쳤죠. 부끄러운 줄 몰라 이씨. 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기불편한 자를 위로하는 방법은 새날 구독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좀 해주십시오. 새날 구독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도 깜빡하신 분들이 많네요. 구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날 구독 좀 해주세요. 이제 61만 명이 코앞에 와 있네요. 여러분만 몇 분만 해주시면 61만 명 금방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